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1페이지 우리 마지막 장이죠. 여기 한번 할게요. 사림의 정치적 성장과 사화의 발생입니다. 이 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자, 사림과 훈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훈구라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면 자, 이 공훈을 세운 자들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뭐 조선 건국 크게는 아주 넓은 범위로는 조선 건국 세력도 포함하는데 이 좁게는 바로 세조 시대의 공신들을 말하는 게 바로 훈구라는 겁니다. 공훈을 세운 애들이에요. 자, 이들은 이제 이 아무래도 이 조선 전기 부분까지 이제 포괄하다 보니까 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 개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부국강병과 중앙집권 체제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조의 이제 쿠데타의 명분 또한 뭐 이게 그 중앙으로부터 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부국강병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 현실적인 이 세력들이 바로 이 조선 건국 세력들이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 성리학을 고집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성리학 이외에 다른 이런 사상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제 특히나 이 세조 시대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건국 세력도 마찬가지로 공신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 공신이기 때문에 고위 관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가로 이제 대토지까지도 이제 하사받은 그런 이제 최고의 권력가들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림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고려 말의 온건격파 사대부입니다. 정몽주, 길제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후학들을 막 양성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뭐 왕도 정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숭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말이 이상해요.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촌 자치를 추구했습니다. 자, 왕도 정치는 이 왕 또한 이게 이 정치 또한 이게 뭔가 왕도 뭔가 이 도덕적이고 이런 예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향촌 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세력을 갖추고 이제 자기 지방의 이제 중앙 왕 중심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뭐 지방 분권적인 그런 시스템을 이제 추구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중소지주층이에요. 지방으로 낙향해서 이런 지방에서의 이 지주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림들은 이 어떻게 이제 그 중앙 정치판에서 성장을 하게 됐냐면은 성종 때 대거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이 훈구가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왜 세조 때 엄청나게 이제 이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이 훈구가 엄청나게 커졌었는데요. 훈구를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곧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훈구 최고위 관료를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그런 자리에다가 이들을 임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3사의 언관직에 이제 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구들을 비판하면서 세력 균형을 이루도록 했었던 게 바로 이런 이 성종 시기의 이런 사림들의 모습이었고요. 자, 근데 이 사림들이 기본적으로 훈구를 엄청나게 공격하겠죠. 자, 훈구는 이제 반격을 할 만한 그런 명분이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구라는 자들은 사실 이 조금 이 도덕적으로 사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뭔가 기회주의자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주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반격할 만한 그런 명분이 딱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리고 있었겠죠. 자, 이 사림들, 이 훈구들이 언제 반격을 할 거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게 뭐로 터지게 되냐면 사화로 터지게 됩니다. 자, 훈구와 사림이 이제 정치적 대립을 하게 되면서요. 이 결국에는 사화를 일으켜서 사화가 일어나서 사림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어떤 사화들이 있게 되느냐? 이제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라고 있어요. 자,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문제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여기서 볼게요. 자, 김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김일손은 바로 사관이에요. 자, 이 사관은 바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입니다. 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바로 이 자기가 기록한 게 바로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역사로 들어가는 그 종이에다가 뭘 썼냐면 이 자기 정치적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쓰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쓴 겁니다. 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그 역사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의제라는 중국 황제, 어린 황제가 이제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거에 대해서 이 애도하는 그런 글을 쓴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돌려간 거예요? 자, 이거는 의제는 마치 단종에 빗댄 거고요. 단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돌려서 회유적으로 쓴 겁니다. 자, 그거는 바로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세조를 비판한 거죠. 자, 이 세조를 비판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한 이 훈구 쪽에서 이 연산군에게 보고를 하면서 연산군이 이 김일손을 비롯한 이 김종직은 이미 죽어서 부관참시 당하고요. 자, 이런 살림 세력들이 이 김일손 계열의 살림 세력들이 대거 축출됐었던 그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갑자사화도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폐비윤씨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연산군의 어머니의 죽음에 이제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훈구와 사림들이 이제 동시에 제거됐었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폐비 윤씨가 이제 윤씨가 바로 이 대비로부터 모함을 받아요. 아니, 모함이라기보다는 대비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윤씨가 서인으로 강등이 되게 되는데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훈구와 사림들이 이제 그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윤씨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훈구와 사림들이 제거된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산군이라는 인물은 바로 뭐예요? 좀 폭군이라는 이 기억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죠? 자, 이 연산군은 폭군인데요. 연산군이 이렇게 기준 없이 이 신하들을 죽이다 보니까 이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가였었던 이 훈구, 이 최고 그래도 높은 관리들이겠죠. 훈구가 주도해서 살인과 함께 연산군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종을 왕으로 올리는 중종 반정이 있게 돼요. 자,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라는 이제 어찌 보면 이 훈구가 내세운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완전히 누구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훈구 세상이 된 거죠. 훈구들은 이제 다시 살맛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종이라는 인물도 훈구가 세웠던 왕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종도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또 사림을 등용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사림이 바로 그때 당시 가장 라이징 스타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조광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조광조라는 사림이 정말 이게 명망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얘를 등용해가지고 이 중종은 뭘 하려고 했을까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 조광조는 이 중종의 의도대로 훈구를 견제하기는 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견제를 하게 됐냐면 위훈 삭제인데요. 자, 위훈 삭제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 위자의 훈공이에요. 거짓 공훈을 삭제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중종 반정이라는 것도 쿠데타죠.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이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공신 책봉인데요. 자, 이 공신을 책봉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 쿠데타에 가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도 좀 껴줘. 인맥으로 나도 좀 껴줘 이렇게 되면서 가짜 공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짜 공신들의 훈공을 삭제하라라고 했지만 이미 이런 공신들은 훈구로서 이 세력화가 된 거예요. 자, 이 거짓 훈공을 삭제하라는 그런 요구 자체는 바로 누구를 공격한다라고 훈구들은 느꼈을까요? 자신들을 공격한다라고 느꼈겠죠. 그래서 훈구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조광조는 왕권을 강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림들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혈량과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자, 혈량과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를 안 본 사람들,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중앙 정치로 입문시키는 그런 시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 특히나 이 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 정치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이런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중앙 정치에 쓰자라고 하면서 이 혈량과를 실시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자기 세력들을 불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광조 이런 시기에 또 뭐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서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서원에서 이제 향약이라는 것을 보급하면서 이 지방에 이제 세력화하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지방 분권화, 지방에 세력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면서 이 중종이 의도한 대로 왕권 강화를 이제 더 이상 왕권 강화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중종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겠죠. 조광조가요. 그래서 이 적이 친구가 되게 됩니다. 바로 중종이 바로 조광조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훈구도 조광조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 조광조를 밀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주초위왕이라는 모함입니다. 초라는 한자를 합치면 조라는 한자가 되고요. 위왕은 할 위자고 왕입니다. 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조가 왕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런 모함, 이 영모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조광조를 제거하고 조광조를 비롯한 그런 살인들까지 덩달아 제거했었던 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명종식의 이제 사화는요, 이 인종과 명종, 그러니까 중종의 아들들이 있어요. 인종과 명종이 있는데요. 얘네 둘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자, 얘네들 집안의 외척들끼리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라인, 인종 측에 섰었던 사림도 있고 명종 측에 섰던 사림들도 있겠죠. 이런 옥신각신한 중에 피해를 입었었던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붕당의 형성인데요.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붕자의 당이에요. 자, 이 자신의 뜻에 맞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선조 주기 후에 이제 누가 전국을 주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림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돼요. 자, 여기 좀 이상하죠.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사화들이 일어났으면은 바로 뭐예요? 사림들은 박멸이 됐을 것 같은데 사림들은 이런 서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제 많은 세력이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조선이라는 사회는 결국에는 관리가 되는 것은 어떤 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죠. 자, 과거를 합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런 공부했던 애들이겠죠. 자, 얘네들이 들어가기로 마음 먹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사림들이 중앙정치판을 싹 장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림들이 이 선조 시기에는 이제 전국을 다 이제 중앙 정치판을 싹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림들이 이 중앙의 정치에 자리를 두고 이제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둘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척신 잔재 청상과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척신전제 바로 뭐냐면 이 사림들의 이제 세상이 왔는데 그 안에서도 사림 중에서도 지금 이미 고위 관료로서 여기 밑에를 볼게요. 기성사림이라고 할 텐데요. 고위 관료로서 이제 이 중앙 정치판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좀 먼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왜 척신이에요. 척신이라고 하는 건 왕실에 이제 관련해 있는 사람들인데요.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기성사림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제 나이가 좀 많고 원래부터 지금 그 이전부터 중앙정치판의 고위 관료로 지금 있는 그런 사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신진사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이제 갓 관직에 올라가서 이제 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림인데 얘네들이 지금 기성사림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신진사림들은 이 기성사림들이 빨리 사라져야 자기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기성사림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척신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이제 둘의 사이가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인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누구냐? 김효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심의겸인데요. 자, 김효원과 심의겸의 이런 대립 스토리, 개인 간의 대립이 사실 이런 집단 간의 대립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갈라지는 게 바로 동서분당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좀 더 이게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2조 전랑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2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뭐냐면 이 2조라고 하는 곳
제일 권력이 있는 그런 이 집행기관이죠. 자, 이거는 인사권이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자, 2조의 전랑이라고 하는 건 정랑과 좌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 5품, 6품을 말하는 건데 최하위직입니다. 근데 이 하위직이 뭐길래 그들 간에 이렇게 이걸 인명 가지고 둘러싸고 이제 다툼이 있냐면 2조 전랑이라는 자리는 좀 독특한 것들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는 매우 여기를 거쳤다라고 하면은 되게 명예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깨끗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무사히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너는 이미 자격이 충분해라고 하면서 최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후임자를 추천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여기를 무사히 마치고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갈 때 내 후임자를 여기다가 꽂아놓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내 라인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3사 관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3사 관원도 깨끗한 그런 자리죠. 엄청난 그래도 이런 권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직위이긴 하지만요. 이렇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리를 2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갖게 되면 이 인사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금 동인이건 서인이건 저 자리를 갖고 싶겠죠. 자, 이 자리를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이 이제 결국에는 이 두 개인 간의 다툼이 이제 이 서로를 옹호하는 그런 집단 간의 다툼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붕당 정치의 성격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서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뭐냐면은 뭘 통한 왕도 정치의 신을 뭐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견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 붕당? 아니 뭐야? 비판?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책에 적합한 용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뭘 통한 이제 왕도 정치의 실현을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상하림의 공론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공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여론이에요. 여론전입니다. 이 사림들이 이제 주로 이게 이 써먹었던 것들인데요. 중앙에서는 3사입니다. 3사 관리들이 바로 이 공론을 형성하게 돼요. 여론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방에서도 이 제야의 살림들, 아까 이 여기 앞에서 이 현량과를 실시하는 이 현량과의 대상들이 바로 살림도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야에서 짱 막혀가지고 과거 안 보고 이제 막 그 학문은 되게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서원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막 상소, 그러니까 글을 올려요. 왕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왕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제자들도 그를 따라서 이제 막 여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왕을 압박하거나 이제 그 여론 뭔가 그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했던 게 바로 공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공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사립교육기관인데요. 선현에 대한 제사, 그다음 학문연구, 그다음에 후진 형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공원은 이 서원, 이 지방을 어쩌면 이게 그 교육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이게 뭔가 유교적인 그런 도리로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폐단은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이제 세력화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론으로서 주의방을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왕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 조금 책 같은 데에 나와 있을 텐데 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향촌 자치 조직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좀 조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바로 향약을 말할 겁니다, 아마. 자, 향약은요, 향촌 규약이에요. 향촌 규약인데요. 향촌이 뭐예요? 지방이죠? 규약은 지켜야 될 룰입니다. 자, 지방에서 지켜야 될 룰인데 이 향촌을 바로 뭐냐면 이 향약을 만든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서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원에서 이 향약을 만들어요.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인데요. 여기서 이 지방 사람들이 지켜야 될 룰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게 말하면 향촌 농민들을 교화시키고 이 룰에 따라서 교화시키고 향촌 질서를 유지시킨다라고 하는데 바로 누가 이제 룰을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서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서원들이 향촌을 장악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뭐 사림들이 영향력이 특히나 더 강하게 이제 증대됐다라는 거예요. 지방을 이 사림들이 통제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인데요.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좀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게 말로써 어떤 느낌은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공헌과 패단이 있었는지는 한번 좀 찾아보자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강의 들어주고 공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세요.